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중보건 보건행정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저는 대방고시에서 지금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학 또는 보건학 그리고 역학, 예방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안진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간호학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보건학 석사를 통해서 보건학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두 가지의 전공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한 직렬에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직, 의료기술직, 보건연구사, 보건복지부, 방역직, 보건진료직 이렇게 다양한 직렬이 있고, 거의 기본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여러분들이 다 수강을 하고 공중보건을 전공 과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행정을 이제 봐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건직이나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건행정이 같이 주요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고,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급수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해요. 자, 각각의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신의 직렬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9급 8급, 7급이 아니고 이제 연구 직렬이에요. 그래서 석사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직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시험의 난이도가 높고,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으로 보는 지역도 있지만 그냥 보건학이라는 과목으로 보게 돼요. 근데 보건학은 사실 보건학 같은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 대신 보건학에는 다른 공중보건보다는 보건행정에 대한 파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학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을 조금 합쳐서 제가 커리큘럼을 보건학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직렬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건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그 문제의 내용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게,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 문제 난이도가 높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높은 난이도의 내용들을 제가 강의 중에 같이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시 또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같은데 공중보건 문제로 다시 출제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문제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게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선 왜 제 수업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제가 조금 더 어필을 해드려 보면은, 우선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 OT 영상이라던가 기존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강의 영상을 보고 나랑 저 강사의 수업이 맞는지, 내 스타일에 맞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저랑 맞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 강의 스타일이 굉장히 잘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판단에 이제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수험생들의 합격 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다른 이미 합격한 수험생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듣고 아마 수업을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 게시판을 보면은 뭐 보건직, 기술직, 보건연구사, 보건복지부 다양한 직렬에서 굉장히 많은 합격생이 배출이 되고 있고, 그 합격생들이 직접 남겨주신 수기들을 보면은 왜 안진아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믿고 따라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믿고 따라와도 될 만큼 제가 최선의 노력과 모든 내용을 강의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점을 맞게 하기 위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강의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합격 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 공중보건을 효자 과목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 과목 외에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이 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생물, 또는 보건직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다양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분명히 공중보건, 보건행정에서 점수를 조금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도록 제가 효자 과목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실제 공중보건, 보건행정 100점 맞았어요 라고 저에게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합격을 한 많은 학생들도 교수님 저 100점 맞았어요. 합격한
한 것도 좋지만 100점 맞아서 너무 좋아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고, 너무 아쉽게 하나 틀렸어요. 요 정도의 후기를 가장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00점을 목표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거의 대부분의 그 합격수에서 제가 이제 많이 보고, 아, 그래,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되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런 후기가 가장 많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최신 경향이나 난이도 높은 문제의 출제 방향을 제가 좀 잘 짚어드려요.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강의하는 직렬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면서 새롭게 출제된 내용이 있을 때 이 내용이 앞으로도 출제가 가능한 내용인지 아니면 한번 나오고 끝날 내용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연구사 문제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이 내용은 기술직이나 보건직에서도 출제가 가능하다 싶은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추려서 강의 중에 풀어드리고 있고, 제가 강의 중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최신 경향으로 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해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 합격수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건데, 수험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교수님이 찍어준 문제가 나왔어요. 교수님이 아마 요게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후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수험생들에게 많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수기를 통해서 제가 제 수업 자랑을 좀 했는데, 자, 저의 강의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제 강의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여러분들께 이런 도움을 드릴 것이다 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통계학이라던가 뭐 역학 연구 방법이라던가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공학적인 방법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통 시험을 준비할 때 제일 어려워하고 난이도 높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말 고민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해가 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다른 내용을 할 때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앞에서 했던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저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암기가 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특히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정말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힘들어 하는데, 제가 수업 중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처음 시작할 때 외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긴 수험 기간 동안 처음부터 외워봤자 여러분 다 까먹어요. 그리고 내가 기본에 대한 이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외우는 것은 너무너무 큰 노동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걸 반복하면서 저절로 암기가 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무조건 기억이 나게 만들어 드릴 거고, 결국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잡고 나면은 마지막에 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꼭 외울 수밖에 없는 몇몇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되게 만들어 드린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앞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최신의 맥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난이도 높은 문제,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문제, 이런 경향, 이런 변화 내용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공중보건, 보건행정에서 만점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쉽게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해서 자동으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서에서 잘 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들을 짚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문제 푸는 요령을 수업 중에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선택지를 비교해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그런 비법까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공중보건,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을 학습을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다른 과목의 부족한 점수까지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돼요.
자, 그러면 학습을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교수님?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서를 더 볼까요? 문제를 더 풀어볼까요?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아주 흔한 얘기지만, 아주 식상한 얘기지만 가장 명언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비법이라는 건 없어요.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어떤 비법, 요령을 통해서 내가 합격하겠다? 그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반복이에요. 많은 합격 수기를 보면은 수험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특히 단기간에 합격한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서를 20회독 했어요. 문제풀이를 10회독을 했어요. 기본 강의를 10번을 돌려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반복이 왜 중요하냐? 공중보건, 보건행정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 과목을 좀 짬뽕시켜 놓은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론이 차근차근 진행이 돼서 여기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서 넘어가고가 아니라 얘를 다 하고 나서 돌아가 보면 이해가 되고 다시 한번 돌리면 다시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내 지식으로 완전히 쌓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반복, 회독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반복을 하는데 그냥 무작정 외워가면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하면서 계속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암기할 내용들이 줄어들고요. 반복할 때 회독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많은 내용을 20회독을 어떻게 했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반복과 이해가 합쳐지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종의 암기가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들. 너무 외우기 싫은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 수치들 이런 것들, 이 문제가 나한테 나오겠어? 라는 의심을 가지고 걔를 빼버리면은, 요행을 바라면 내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라는 요행을 바라면 그 시험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정말 내 시험에 그 문제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 반복하고 이해하고 마지막에 암기하는 방법, 이 기본에 충실할 때 완벽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대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반복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에서 더 빨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반복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이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그 이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암기할 내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암기할 것들이 자동으로 암기가 되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학습의 효율을 높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에 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은 제가 이런 스타일의 강의로 진행을 하면서, 자, 지금 기초 이론이 먼저 들어가는데, 기초 이론은 기본 개념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이론, 우리 그 시험 범위의 모든 이론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그 중에서도 꼭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용어들, 개념들을 기초 이론에서 짧은 과정 동안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 이론을 8월에 4주 정도로 개념 다지기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기본 이론으로 들어가요.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10주, 11주 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자, 기본 이론에서는 기본서의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샅샅이 훑으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기본 이론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기본 이론 수업이 되겠고요. 자, 심화 이론 단계에서는 기본 이론의 내용을 다시 반복을 좀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을 정리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전부 다 말고 좀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해 주세요. 그래서 약간 핵심을 요약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거의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플러스,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연구사나 이런 보건복지부 7급이라던가 서울시나 지방직 7급 시험에 나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 중에서 9급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또는 앞으로 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심화 이론으로 다 추가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 이론을 통해서 핵심과 심화 이론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말 시험 출제에 가능한 모든 내용들을 학습하는 거고 만점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적의 이론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단원별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단원별 기출문제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워낙 직렬이 다양하고 지역마다 시험을 다른 날 보고 시험이 비공개로 되다 보니 제가 이제 문제를 최대한 지역별로 다 복원을 하고 다양한 직렬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볼 건데 그냥 문제를 연도순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문제들을 기본서 이론대로 이론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를 회독하는 기본서에 대한 회독수를 높이는 효과를 같이 볼 거고 문제를 풀면서 이 이론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구나. 가끔 출제가 되더라도 이런 유형으로 어렵게 출제되는구나. 그리고 이 이론 안에서 예전에는 이런 유형이 나왔는데 최신에는 이런 유형이 나오고 있구나를 경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도 회독하고 최신 경향도 파악하고 출제 비중도 파악할 수 있게끔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더불어서 제 수업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런 문제는 사실 출제자가 수험생에게 틀리라고 출제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은 네 가지 정답 중에서 찍어서 운 좋게 맞는 사람이 점수를 더 받아가는 거겠죠. 근데 이걸 운에 맡길 수는 없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이상한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자, 이 문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정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출제자의 의도 도 파악하고요. 문제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파악하는 방법 또는 선택지끼리 비교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고 실제로 많은 합격생들이 시험 보고 나와서 저한테 연락을 줄 때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와서 고민이 됐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풀려고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났고 실제 시험장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들려서 그 문제를 맞췄다라고 후기를 얘기해 주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면은 제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푸는 능력을 키워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전 동형 문제풀이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모의고사 수업이 4월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자, 이때는 실제 시험처럼 제가 시험지랑 똑같이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 준비 땅 해서 시간까지 재서 몇 분 안에 문제를 풀고 몇 점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실제 시험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모의고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말 제가 의도적으로 아주 새롭고 전혀 강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문제에 넣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요령에 대한 연습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파이널 특강에서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아니고 하루 동안 전 범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쫙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마지막 한 달 정도 더 마무리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이거 만약에 프리패스로 전체 수업을 들으신다면 그냥 요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다 듣기는 너무 버겁다. 나는 한두 개의 수업만 골라서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기본 이론 수업을 들어야 되고 하나를 더 들을 수 있다면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제 강의에 어떤 강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랑, 자랑이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선택할 때 제가 요런 부분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선택을 하시면 강좌 선택에 대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강의에 대한 특징들을 같이 좀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인 강의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저에 대한 우리 강의에 대한 조금 어떤 개념을 잡으시고 하나하나 실제 수업을 통해서 저랑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그 합격의 효율을 높여드리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건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실제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